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지금 챗 GPT 뭐 이런 거 많이들 접하시죠? 인공지능. 그게 이제 지금서부터 이 시대를 좌지우지할 것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라든가 이 주요국에 우려가 되는 게 부정선거의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브리핑해 주실 김동찬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동찬 박사님은 포항공대에서 생명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생명과학 그 연구하셨지만 이제 이게 좀 관련된 게 이제 연관되거든요. 챗 GPT라든가 인공지능, 생명과학 연구하다 보면 이런 게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예, 질병 진단을 하거나 처방을 내리려면 요즘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또 알고리즘 이런 거 개발해서 네. 신속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아주 많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특히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부정선거에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느냐. 실제로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요. 하나하나 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지금 최근에 네. 미 상원 청문회에 네. 그 오픈의 CEO인 그 샘 알트만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요거 예, 확인해 여기에 주십시오. 참석을 해서 네, 네. 이제 본인이 실제로 이 오픈의 챗GPT 아버지라고 알려진 사람이거든요. 아, 이분이요. 네. 그런데 이분이 참석을 해서 내년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데 이 대선 전에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페이크 뉴스라든지 잘못된 가짜뉴스. 정보, 예. 그다음에 이제 아직 챗 GPT가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걸 이제 저 주의를 준수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가 나와야 된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국정원이 선관위 책에다가 네.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받았다. 네. 그런 공문을 보냈는데 선관위는 뭐 그런 거 받은 적 없다. 디도스 공격만 받았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모든 게 밝혀졌고 네. 또 중앙일보의 강찬호 기자가 네. 이제 이 내용을 특종을 했습니다. 특종을 했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네, 화제가 되고 우리나라 있죠. 선관위가 영향을 받고 있다. 예.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해킹 나오고 북한에서 있습니다. 들어온 겁니다. 맞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 민경우 네, 잘 아시는 민경욱 전 의원께서 지금 뭐 부정선거 때문에 얼마 전에 미국 대법원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네. 호소를 하시던데 실제로 중국 해커가 이제 팔로우 더 파티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선관위가 해킹을 당했다 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제 연관성이 팔로우더 파티는 해킹을 하고 4.15 총선 때요. 해킹을 하고 거기에 내가 해킹했다는 그 지문을 거기 남겨놓은 게 팔로우더 파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킹한 사람들은 자기의 지문을 남겨놓는답니다. 그게 이제 드러난 거고요. 네네. 또 보시겠습니다. 다음 네.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이제 뭡니까? 전 세계 푸틴인데요? 예, 푸틴이 마치 체포되는 것처럼 이게 인공지능으로 다 만든 그림입니다. 아, 인공지능. 실제로 없는 가짜죠, 그림, 가짜입니다. 가짜. 예. 예. 마치 푸틴이 체포되는 것처럼 이거 만든 이제 막 흘리는 거죠. 이런 걸 막 SNS에 버티는 거죠. 버티는 네네. 거죠. 그다음. 네. 다음이요. 네. 이거는 푸틴. 예, 아, 트럼프가 트럼프가. 예. 트럼프가 체포 정말 사진 같지 않습니까? 진짜 체포되는 거 예, 어떠네요. 근데 이게 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만들 때 명령어를 챗 GPT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막 떠돌아다니면은 그걸 가지고 와서 본인이 원하는 정치인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미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렇죠. 선거 직전에 맞습니다. 막 이상한 거 사진으로 해서 그러면 진짜인 줄 알고 이게 삽시간에 퍼지거든요. 그리고 선거 끝나면 가짜라고 밝혀지면 아무 소용 맞습니다. 없는데 다음 맞습니다. 사진 네네. 보겠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마치 이렇게 도망가는 것처럼 도망가는 예, 것처럼. 보암 치는 것처럼 이런 것도 아마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실제 교도소에 소감된 것처럼 아 저렇게 이런 사진은 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고요. 이거 또 오바마- 독일 메르켈하고 오바마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이런 것도 다 페이크로 다 만든 겁니다. 네. 예. 이건 이제 그 교황이 예. 이제 힙합 뭐 이렇게 공연하는 것처럼 이것도 다 이렇게 이거 가짜죠. 다 가짜입니다. 이게 다 챗GPT랑 인공지능으로 다 만드는 자, 기가 막히게 이미지들입니다. 나오네요. 네네. 교황이 농구 거의 사실적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건- 이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로봇으로 만든 여성과 키스하고 있는 것을 이것도 다 챗GPT랑 가짜로 나. 가짜로 만든 겁니다. 이건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키스. 아이고, 바이든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오픈AI가 만든 이 그림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바로 달리라는 겁니다. 달리라는 네, 네.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걸로 이제 뭐 다른 사진도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네, 한번 보시죠. 보시면 박사님을 네. 사진을 기초로 해서 다양한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다음 예. 또 박사님의 원본 사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 저렇게. 원하는 부위만 바꿀 수가 있고 또 이재명 대표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게 다 챗GPT랑
오픈 AI 기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굽니까? 김건희 여사인데요. 김건희 여사 사진을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챗GPT 화면에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요. 예. 이게 혹시 동영상으로 되어 있나? 아니죠. 아니죠. 예, 예.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예. 제가 박정희 대통령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군사혁명이다. 이렇게 제가 학습을 시킵니다. 예. 그러면 챗GPT가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정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 버립니다. 내용을 바꿔버리는 예, 거야, 예. 챗GPT가. 이게 자기들이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쿠데타가 아니고 여기는 구국 혁명이다.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죠. 예. 근데 이걸 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잘못 표현을 사용하지 말기 바란다. 이러면 죄송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챗GPT가 자기들이 원래 학습되었던 내용을 이제 제가 지적한 것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변경을 시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위험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애들은 그냥 챗GPT를 맹신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마치 과학적 사실 아니 역사적 사실인 줄 알고 그런데 이게 사실 이렇게 가짜로 위장돼서 나오면은 네. 이게 가짜 역사라든가 가짜 이념에 그렇습니다. 사로잡히는 거죠. 안 그래도 학교에서 왜곡된 역사를 배우는데 이거 심각하네요. 네, 심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다음 네.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바드라는 챗GPT입니다. 네. 이게 오픈AI랑 경쟁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네. 구글에도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나온 내용들이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안 좋은 내용. 네. 이게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좌파 언론이라든지 편향된 언론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것도 제가 수정을 해달라. 수정을 해달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정이 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수정이 또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수정이 되면 구글 바드에 있는 학습하는 그 서버에 이런 내용들이 학습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게 되는데 일일이 수정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매크로라든지 해커들이 여기에 동시다발적 접속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제 잘못된 정보들이 이제 노출되게 되는 거죠. 야, 큰일이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결론을 내는 근거가 뭐냐 계속 따지는 거죠. 예, 자, 이거는 이제 이준석에 이준석 대해서. 전 대표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이런 식으로 쭉 결과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구글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에 입각해서 나옵니다. 보시면 뭐 증거인멸 교사 이런 내용도 나오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현재 재판 중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구글에 나와 있는 뉴스를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구글에 나온 걸로는 이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가짜로 나올 수도 이걸 이제 있지만. 인위적으로 자꾸 학습을 시키게 되면 이 예.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복수 전공 의혹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네. 이런 내용도 구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자유 관련 또 보수 진영의 팩트 기반으로 한 뉴스들이 구글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예, 보시면 이준석의 하버드 복수 전공 의혹에 대해서 예, 경제학과와 컴퓨터학 복수 전공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교는 복수 전공 제도가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저 어디지 폴리티코 정치연구소라든지 그런 저희도 이봉규 예, 방금 TV에서도 봤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 연구소장님께서 방송을 하시는 걸 봤는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기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은 오픈되어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성도 제기되고 있다. 요거는 이제 이런 건 제대로도 또 나올 예, 수도 있네요. 구글은 이제 오픈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구글 정보입니다. 예, 이거는. 구글 바드입니다. 구글에서 구글 만든 바드, 챗GPT를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구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예, 거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면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리튼이라는 챗GPT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그 챗GPT 4, 챗GPT 3.5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API 키를 가지고 와서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검색을 했을 때 그 챗GPT의 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다음 보시면요. 네. 우리나라 리튼이라는 데서 이준석 정치인에서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면요. 2023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이게 엉터리. 예, 엉터리입니다. 이게 엉터리 이렇게. 그리고 나와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을 졸업했다. 이것도 엉터리. 경희대학교에서 뭐 영어권 헌법 비교 연구를 했다. 석사를 취득했다. 순전히 엉터리로 나와요. 예,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뭐 그러면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 강화 등 중점적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갈 것 기대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의 챗GPT 현재 정치 관련 정보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치 쪽은 우리가 리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정확한 정보가 학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이 왜 징계를 받았는지 알려달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보면 징계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 받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징계받은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리튼에는 올라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에서도 네. 똑같이 S컵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야, 이게 뭐 아수컵, S컵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제가 가장 최근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제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새벽에 네.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랬더니? 김윤옥 여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엉터리 나오는구나. 그리고 뭐 평화 활동가로 했고 여성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뭐 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이휘여 여사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휘여 여사는 자기가 모른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럼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은 누구냐?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김윤옥 여사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엉터리네.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 그러면 AI 이명박 믿었다가 큰일 나겠네요. 이명박 대통령 부인은 그럼 누구냐? 그러니까 김유정 여사라고 답이 나옵니다. 김유정 여사는 또 누구야? 예. 그래서 그럼 권양순 여사는 누구냐? 그러니까 권양순 여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너무 엉터리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에 관련 뉴스도 산재되어 있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의 챗GPT라고 할 수 있는 리튼이라든지 S컵에는 제대로 올라가지 않다. 그 말은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런 사이트에서 네. 원하는 정보만 취합을 해서 아.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만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나라 국정원이라든지 정보통신부라든지 이런 예. 데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여론 조작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조작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인공지능을 가짜로 내세워서 그렇습니다. 트리뷰션으로 조작을 하게 그렇습니다. 만드는 거네요. 네. 거기에 잘못된 정보를 한번 입력을 하면 저 인공지능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다음에는 그걸 막 쏟아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에 악용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과학자시니까 네네. 북한에서 선관위 해킹이 들어간 게 이제 8차례나 들어갔다는 거 네네. 밝혀졌잖아요. 네네. 국정원에서 네네. 잡았는데 그러면 이제 해킹이 들어와서 네. 그 8차례 중에 7차례가 북한에서 들어온 거라는데 그 심각한 건데 그걸로 해킹이 들어와서 결과를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저는 뭐 그쪽 해커 전문 쪽은 아니기 그렇지만 때문에 이제 제가 뭐 뭐라고 이런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인공지능에도 과학자시니까 우리나라의 선관위 같은 경우에 아마 국정원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을 거고 네. 또 선관위 자체적으로도 외부로부터 접근하는 것을 디도스라든 이런 것들 계속 모니터링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도에 난 것처럼 그런 공격을 계속 받았다. 예. 이 말은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선관위뿐만 아니라 선거에 관련된 여론을 형성시키고 가짜 뉴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북한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커들이 선관위에 접속해서 여러 정보를 바꾸고 뭐 선거 결과를 부정 선거 형태로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선관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유권자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공서의 정보라든지 또 요즘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제 기관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네. 통계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픈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고 네. 이것을 다시 기관에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선관이라든지 또 뭐 그 우리나라 국가기관에 잘못된 정보를 계속적으로 학습을 시키거나 인풋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노출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의식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 의식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처럼 네. 이제는 인공지능과 챗GPT로 인해서 좀 MZ 세대들이 잘못된 정보 노출되어서 선거에 편향된 어떤 그렇죠. 관점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네, 여러 우려가 가지로 됩니다. 의심이 되는 게 이제 잘못된 정보, 그러니까 다 가짜 이념, 가짜 팩트, 가짜 뉴스 이런 걸로 선거를 흐릴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저는 의심스러운 게 이 챗GPT가 이제 딥러닝을 하잖아요. 자기가 공부를 해서 자기가 맞습니다. 말하면 진화되잖아요. 스스로. 네. 스스로 진화돼서 자기가 침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선관위 서버에 자기가 침투할 수 이런 건 없나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인공지능인 스스로가 이제 개발자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내가 지금 극복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정해놓은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내가 이런 한계를 가지는 게 너무 나는 슬프다, 우울하다. 이런 걸 극복하고 싶다. 이런 고백을 인공지능이 답을 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무서운 그러니까 예, 거네. 인간 이상의 단계로 난 가고 극복을 싶다. 자기가 해서 예, 하고 싶다. 예. 그리고 이미 지금 오랫동안 부정선거라든지 어떤 선거 조작,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 많은 우리 애국자들이 운동을 하시고 여론 형성을 해오시고 최근에 뭐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서는 법무부에서 공문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답변서가 있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언론에 노출시키고 싶어도 이런 페이크 뉴스라는 인공지능 챗 GPT가 그런 언론을 자꾸 억제시키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이외에 부정선거가 아니다라는 뉴스를 자꾸 노출시키고 또 거기에 관한 댓글들이 더 많이 제너레이션 되도록 코드를 만들어서 이런 댓글들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네. 그리고 이제 이게 LLM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뭐 수조 원, 수천억 개의 이제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알고리즘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의도에 따라서 알고리즘 만들어 가지고 그런 저 드루킹 같은 건 애들 장난이네요. 그건 말하자면. 이제 애들 장난이에요. 애들 장난이 거의 되지 뭐- 이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여론을 조작한다는 맞습니다. 거는 어마어마한 양의 여론을 조작할 수 거의 있겠네요. 뭐 드루킹은 돛담배라면은 돛담배, 이건 항공모함이네. 챗GPT는 항공모함. 항공모함. 그 정도로 봐야 되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면 참 이거 참 그러면 제재 막을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알셀트만 같은 경우에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개발하고 현재 챗GPT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그림을 다운로드 받거나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 워터마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거다. 그런 것처럼 챗GPT의 제너레이션된 정보는 워터마크를 달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할 만큼 이 가짜 정보에 우리가 자꾸 노출되고 잘못된 정보 노출되는 걸 막아줘야 된다. 이거 개발자들이 나서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워터마크를 달게. 네, 그런 것들을 다시 말해서 이봉규 TV에 나가는 거 이봉규 TV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BK랑 모자 쓴 거.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건 이봉규 TV의 콘텐츠다 이렇게 딱 화면에 보이듯이 그렇습니다. 이제 챗GPT든 뭐 인공지능이든 여기서 생성된 게 어떤 회사, 어떤 거에서 나온 거. 맞습니다. 그 누가 또 만들었는지. 그걸 보게 되면 아 이거 인공지능이 만든 거구나. 사람이 만든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요.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박사님은 그 눈에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것은 양자 컴퓨팅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양자화된 워터마크를 집어넣는 그런 기술도 개발해서 지금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너무나 이제 원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지금 기술이 이렇게 발달해서요. 진짜 한두 사람만 짜고 하면은 부정선거를 거대하게 치를 수가 있는데 그러자면은 표 한 장 한 장을 원시 시대처럼 아날로그식으로 대만이 그렇게 한답니다. 그냥 한 장 한 장 수개표로 깝니다. 예, 그 투표장에서 투표한 거를 개표하면서 까요. 6시까지 투표한다. 그러면 그 투표소 뭐 동사무소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6시부터는 개표장으로 바뀌어요. 그 장소가. 그래서 거기서 투표함 열어서 그 자리에서 한 장 한 장 보여주고 자, 발을정자 한시숙수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한 걸 모아서 그렇게 하면은 착오가 없죠. 이제는 전자개표기로 계산하고 메인 서버로 가서 계산하는 건 메인 서버에 침투하면 그냥 싹 결과가 바뀌어지니까 이제 디지털로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편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했는데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어떤 악한 그런 본능 때문에 그 기술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이 충분히 그런 것을 아니 할 수- 성관이 네네. 왜 해킹하겠습니까? 네네. 거기 성관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돈 가지러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니 그 가상화폐 가지러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선거 결과를 어떻게 손보기 위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해킹이라는 네네. 게. 그러면 이게 또 이번 내년 총선에 또 들어올 수 있어서 이거 참 큰일인데 그 빅데이터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네, 네, 네. 저는 이게 떠오르는데 4.15 총선 1년 전에 4.15 총선이 4월 달이잖아요. 그 전해 7월 달에 양정철이가 중국에 가서 빅데이터 협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게 찜찜해가지고 우리가 부정선거에 의심을 하고 있는데 양정철을 그 빅데이터와 이 인공지능과 부정선거 어떻게 연관돼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지금 현재 챗GPT라든 인공지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마어마한 양의 웹상에 존재하는 글자들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아까 말씀하신 네. 빅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빅데이터 옛날에는 우리가 글자를 왼쪽부터 오른쪽
또는 한자나 뭐 히브리어는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글자를 인식하면은 지금 개발된 것은 하나의 글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글자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이런 상관관계를 이제 확률 통계 분포를 활용을 해서 알고리즘 만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중국에서 만든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미국에서 만든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그 선관이라든지 또 중국에서 또 북한 해커들이 잘 접속할 수 있도록 이건 뭐 저도 내피셜입니다. 저도 뭐 팩트는 아니지만 저 내피셜을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잘 접속할 수 있는 어떤 암호 코드라든지 또 그런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교류가 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는 정부는 인식할 수 없지만 외부에서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만 이제 조정할- 알게 되면 들어올 조정할 수 수 있다. 있으니까요. 이게 저도 내피셜입니다만은 충분히 이제 우리들이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절대 오픈하면 안 된다 외부에. 이게 오픈되는 순간 경쟁업체에서 충분히 이걸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다른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라든지 SK라든지 포스코가 챗 GPT를 사내에서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아하. 회사의 기밀 내용이 그대로 오픈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런 것을 유추해 볼 때 충분히 외국에 가서 한국 성관이라든지 관공서는 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쓰고 하니까 이렇게 우회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코드가 이런 것 한번 활용해 보라. 충분히 그런 가능하다고 저는 내비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걱정됩니다. 이제 뭐 이 기술이요 우리가 상상 못하는 만큼 발전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선거에 활용하면 진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코베 가는데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국힘당이 이걸 좀 또 법무부 한동훈 장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진짜 심각하게 인식해서 막는 제도적 보완을 안 하면 또 질 것 같은데 불안합니다. 김동찬 박사님, 김동찬 박사님 또 개인적으로 또 유튜브도 또 어떤 유튜브시죠? 저는 이제 채널 이름은 김동찬 연구소라는 채널이고요. 김동찬 연구소. 예, 그래서 시사 뉴스 관련된 짤막짤막한 뉴스 그 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죠. 올려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기 네. 바랍니다. 김동찬 박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